이거는 모르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플라이 휠이 나빠서 클러치백을 망가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이게 진짜 오늘의 핵심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한 45만 원 버는 겁니다. 알고만 있으면. 네네. 사장님, 그러면 네. 이제 보증기간 안에 차종별로 또 이런 부분은 꼭 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 수리하는 게 거의 대부분 현대기아 차량이 주력으로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보증기한 안에도 이렇게 고장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네네네. 일단은 고장률로 보면 가솔린, 디젤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디젤이 고장률이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좀 더 유의 깊게 봐야 되고요. 네네. 먼저 가솔린 차량부터 살펴보면 경차부터 보자면 모닝, 레이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네레다 발전기라고 하죠. 네. 발전기 끝부분에 풀리가 있는데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이탈을 자주 합니다. 이제 보증기가 전후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네. 그 부분 이제 제네레다 끝에 풀리 부분에 녹 같은 게 있었는지 한번 잘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녹 같은 게 보인다 싶으면 한번 바로 문의를 하셔가지고 수리를 받으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점화 플러그 코일, 점화 코일이 자주 고장이 나는데요. 이 점화 코일 같은 경우는 보증기한이 5년에 8만 킬로예요. 기네요. 예. 근데 5년에 10만 킬로도 아니고 왜 5년에 8만 킬로냐? 요 부품이 이제 엔진 주요 계통은 아닌데 배출가스 관련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보증기한이 조금 길어진 거예요. 네네. 요 점화 코일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킬로 다 돼간다 싶으면 한번 바꿔달라고 네. 부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형차로 넘어간다면 특히 가솔린 같은 경우는 소형차로 넘어가도 특별하게 고장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아까 정화 코일 같은 경우는 종종 고장나긴 하는데 그거 외에는 소형차 같은 경우는 특별한 고장이 많이는 안 납니다. 네. 근데 이제 소형 디젤로 들어가게 되면 1.6, 1.7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요즘 말썽을 굉장히 많이 부리는 차종 중에서 하는데요. 특히 이제 DPF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고장이 잦은 편이더라고요. 네네. 저희가 보니까 이제 온도 센서라든지 DPF 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고장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꼭 한번 점검을 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DPF 같은 경우는 한번 교환하게 되면 100단위가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받으셔야겠네요. 예, 고가의 부품이기 때문에 한 번씩 점검한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혹시 이상 증상을 뭐 느낄 수가 있나요? DPF 같은 경우는 이상 증상이 거의 없어요. 이상이 이제 크게 발생하면 체크등을 띄워버리는 그런 현상 외에는 차주님들이 거의 느끼시기 조금 힘들어 그러면 보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기간이 도달하면 예방정비 차원으로 그냥 한번 예, 보시면 예. 그리고 두 번째는 1.6, 1.7 엔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DCT 미션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네. 이게 뭐냐면 조작은 저희가 뭐 오토 하는 식으로 드라이브 넣고 하는데 네네. 안에서 조작되는 거는 다 수동으로 해요. 그러니까 클러치 밟고 기아 넣고 하는 거를 전부 다 모터가 해줍니다.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에서 처음 만든 미션이에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자도 많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큰 수리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거를 왜 꼭 보라고 하냐면 이 차량 이 미션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저희 영상에도 몇 가지 나왔지만 플라이 휠 고장이라든가 네네. 클러치 팩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품들이 많이 고장이 나기 때문에 요 보증기한 안에 꼭 수리를 해주시는 건 추천드려요. 증상은 어떤 증상이 있냐면 플라이 휠이 이제 이상이 있게 되면 공회전 중에 이제 파킹을 한다든지 공회전 중에 굉장히 엔진 소음이 커요. 따라라락 하면서 굉장히 큰 이제 소음이 발생하고 악셀레다를 살짝만 밟으면 그 소음이 살짝 사라져요. 뭐 그런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클러치 팩이 이상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아침에 출발할 때 이제 꼭 초보가 이제 수동 운전하듯이 네. 울컥울컥 이러면서 네. 말 타는 것 같이 이렇게 출발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클러치 팩이 분명히 이상이 있는 거니까 클러치 팩을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근데 이 보증기한이 같은 미션에 있는 거지만 보증기한이 틀려요.
클러치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소모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3년에 6만 킬로밖에 보증이 안 되고, 플라이 휠은 엔진 동력 주요 전달 계통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5년에 10만 킬로까지 보증이 됩니다. 근데 이게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플라이 휠이 망가져 버리면 그런 따라락 소리를 오래 놔두게 되면 이 클러치 팩이 고장 나버려요. 네네네. 예, 그래서 5년 이내에 플라이 휠이 고장 나버리면 이제 클러치 팩도 부상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라이 휠이 고장 난다고 하면 이 클러치 팩도 꼭 손을 봐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3년에 6만 킬로 안에. 예, 아니요. 5년에 10만 킬로 안에. 얘는 3년에 6만인데. 예. 그러니까 얘가 고장난 게 아니라 얘가 얘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보증을 해줘요, 또. 아, 같이. 근데 결국에는 네. 같이 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원래는 해줘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전가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요거는 수리를 해줄게. 요거 부속만 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거는 모르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플라이 휠이 나빠서 클러치백을 망가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이게 진짜 오늘의 핵심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한 45만 원 버는 겁니다. 알고만 있으면. 네네. 근데 1.6 디젤 엔진이라도 DCT가 안 들어가는 미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차가 DCT인지 일반 오토미션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드라이브에 놓고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딱 브레이크를 떼는 순간에 차가 바로 나간다. 그럼 오토예요. 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고 딱 뗐는데 1, 2 나간다. 네. 그러면 이제 DCT예요. DCT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모터가 클러치를 밟았다가 딱 떼는 시간이 한 2초 정도에서 3초 정도 사이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떼는 순간에 차가 앞으로 스르륵 나가는 거죠. 네네네. 예, 그렇게 늦게 나가는 차량은 다 DCT 차량이니까요. DCT 차량은 꼭 유의있게 보증기한을 챙겨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준대형 차량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 차가 알고 싶다에서는 카센터에서 자동차 정비를 받으시면서 호구가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평소 내 차 관리나 정비 시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